고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3.1 운동 때 발표됐던 기미 독립선언,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그 직후 대한민국에서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한 7개 정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3개 정도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환 사무처장님, 어떤 임시정부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도산생은 대한민국민의 총회장으로서 전쟁 종결과 우리의 할 일은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담화에서 도사는 강대국의 도움에 기대지 말고 우리의 실력을 양성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종전 이후에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시를 하지요. 상해에 있던 현순 목사로부터 전보로 3.1운동 소식을 들어요. 또 상해 임정부 수립에 실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손전도 목사, 손 목사는 이제 초대 임시의장 원장을 하죠. 상해로 급히 오라는 연락을 이제 도산이 받습니다. 그래서 도산은 대한민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5월 25일 상해에 도착을 하죠. 그때는 이미 세 곳의 임시정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3월 21일에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 임시정부가 가장 먼저 수립되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4월 10일에는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4월 23일에는 서울 한성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죠. 그 당시 아마 이렇게 통신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세 군데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렇죠. 서로 다른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죠. 네. 이건 서로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러시아령 연해주 임시정부는 대한국민회가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관장하는 그런 체제였고, 한성 임시정부는 대의제 체제였죠. 그런데 이제 상해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 그리고 국채와 정체를 민주공화제로 채택하고 있어서 그 세 임시정부 중에서 가장 잘 조직되고 체계화된 임시정부였죠. 도산 선생은 연해주와 상해 임시정부에는 내무총장으로 선임이 되어 있었는데, 유독 한성 임시정부에서는 말세긴 노동국 총판으로 지명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게 임시정부라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새 독립국가에서 정부가 세 개다 그러면 외국에서 보면 참 좀 이상한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결국 이게 이제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을 것 같아요. 이 통합을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하신 거죠? 네. 도산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5일 상해에 도착해서 현순 목사한테서 세 개 지역의 임정부의 장단점을 다 듣고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다는 이제 결심을 하지요. 도산은 이제 상해 임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서 이제 정부 업무를 보면서도 세계 임정부 통합안을 이제 마련하죠. 이제 먼저 연해주의 그 대한민국민의회 실력자 이동해에게 자기가 마련한 통합안을 이제 현순을 특사로 보내가지고 설득을 하죠. 그래서 상해 임시의정원과 연해주 국민의회 통합은 이제 이루어내죠. 그 다음에 한성 임시정부하고 상해 임시정부 통합인데요. 도산은 한성 임시정부의 부서와 강요를 상해 임시정부가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대신 한성 임시정부의 집정관 총재를 대표를 대통령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통합안을 마련해서 상해 임시정부 강요하고 또 임시의정원의 이제 동의를 얻어냅니다. 이렇게 이제 도산 선생이 마련한 통합임시정부 수립 위한 임시정부 개정안이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에 이제 넘겨져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하죠. 그래서 역사적인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9월 11일 날 출범하게 된 거죠. 예, 1919년 9월 11일. 임시정부의 통합 과정을 위해서 도 선생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냥 이것만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을 먼저 하셨잖아요. 네. 내무총장으로서. 그때 주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네. 도산 안청 원장이 이 상해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상해 임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근데 행정요원, 뭐 사무소, 집기, 또 경비 아무것도 없었던 예, 거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정부 강요들이 이제 다 오지도 않았고. 선임되었는데 총장은 아무도 없고 또 일부 총장은 마음에 안 든다고 사표 내고 도망가 버린 상황이거든요. 당시는 이제 청사가 없어가지고 독립 그 상해 임정부 출범 3파획을 했던 신한 청년단 독립사무소를 이제 임시로 썼을 정도였죠. 그래서 도사는 이제 미국에서 가져온 25,000달러로 프랑스 쪽에 이제 우선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하죠. 그리고 총장들이 없으니까 청사 처장들 중심으로 이제 임정 업무 체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태극기에 대한 경례, 또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시작하는 애국가를 제창하겠죠. 제가 듣기로는 당시 상해가 프랑스 조계와 공동 조계가 있는데 프랑스가 좀 그래도 저 독립국가들을 지원한 것 때문에 거기다 만들었다는 얘기 그렇죠. 들었는데. 네, 그거를 도산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만드는 과정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출범하고 나서는 어떤 일들을 주로 많이 했나요? 이게 도산은 그때 이제 처음에는 국무총리가 없었죠. 없을 때였죠. 그래서 내무총장이었는데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취임을 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사로 편찬 작업이었습니다. 역사를 기록해야 된다. 네. 임시정부 안에 사로 편찬위원회를 설치해서 한국이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진 문명국인데 지금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침탈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세계에 알리고 국제연맹에 그 자료를 내고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한 거죠. 그때 이 임무를 이광수에게 시켰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도사는 이런 역사를 바로 알려야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침탈당한 것을 알 수 있다고는 이제 간파를 한 거죠.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상자가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상병 치료를 위한 조직으로 대한적십자회를 설립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한제국 때도 적십자회가 있었지만 이제 국권이 침탈당하고 없어진 거죠. 이것은 이제 당시 적십자회가 세계 만국 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적십자회를 만들어서 세계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이 독립국가라는 것도 이제 알리게 되고, 한국의 침탈, 일본이 이제 한국을 침탈한 것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그런 일석이조라고 판단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도산이 항상 조직을 만들 때 언론 신문을 만들었는데,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신문을 발간해서 임시정부의 사업과 활동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국민한테 이제 알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동제와 교통국을 설립해가지고 임시정부하고 국내 조직하고 이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임시정부의 그 활동을 국내에도 알렸죠. 연통제와 교통국도 참 공부해보면 굉장히 할 게 많은데 네. 오늘은 그걸 다루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통합 임시정부를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모시진 않았지만 네. 모시고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출범 때 도산 선생은 노동국 총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노동부 국장 정도의 자리를 그렇지.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통합 임시정부의 부서 강요는 한성 임정부의 부서 강요를 거의 대부분 받아들였거든요. 상임 임정부가. 그런데 이제 한성 정부의 그 집정관 총재를 이제 대통령으로만 이제 바꿨거든요. 그렇게 한성 임정부를 받아들인 이유는 3.1운동 직후에 이제 굉장히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한성 임정부는 13도 대표대 국민대회를
대표에 거쳤거든요.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것도 그러니까 있었군요. 이제 비교적 정통성 있다고 이제 본 임시정부였죠. 그래서 도산은 이제 임정부 강요 이런 것들 다 이제 우리가 한성 임정부 거를 받아들이자고 상임정부 강요들하고 임시의정원 의원들한테 이제 설득을 했죠. 설득해서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근데 이제 한성 임정부에는 도산이 이제 내무총장이 아니라 노동국 총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것도 도산이 이제 다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상해 임정부의 내무총장 서열 2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산이 한성 임정부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말새긴 노동부 총판을 맡게 된 거죠. 도산 선생은 어떤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본인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분에게 어떤 그 명예를 주면서 실질적인 일들을 진행해 오신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통합에도 이런 도산 선생의 어떤 그 통합을 위한 희생,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은 뭐 희생이라기보다는 우리 편만 옳다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도산 선생과 같은 인물이 꼭 필요하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도산 선생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도산과 이승만 대통령과의 관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